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좀 썰렁하죠. 일단은 팩트 기반으로 내용만 빠르게 전달 드린다. 중요한 내용 좀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충격이 또 더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발길을 찾고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죠.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에서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반드시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리 이제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좀 가장 핫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또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시장에 대한 그 기대를 충분히 집중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들을 일단은 하나씩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종료 시점은 도대체 언제인가? 솔직히 이 전쟁의 종료 시점은 트럼프라든지 이스라엘 대통령이나 뭐 이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런 전쟁이 아무래도 이게 좀 보여주기식의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 본보기식으로 약간 두드러 패는 약간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조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지칠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런 시장에서 이게 조만간 이제 전쟁에 대한 완화적인 약간 스탠스가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60일선을 약간의 좀 이탈을 하면서 좀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예상하는 건 일단 120일선의 완벽한 지지 구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 패턴에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란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적인 합동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방어를 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밀리면서 오늘도 코스닥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일단 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121선의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121선 구간에서 이제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생기고,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되면서 좀 뭔가 완화되는 그런 스탠스로 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지수가 빠르게 다시 급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월과 5월에 있을 빅 이벤트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많이 무너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전쟁 리스크가 미국과 이란과의 그러한 부분만 있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남북 간의 그런 전쟁, 우리 한반도의 전쟁도 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중동,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맹 국가들의 군사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 휘말리면 굉장히 불리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 우리는 군사를 보내줄 수 없다. 그 타이밍에 뭐 했어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러니까 봐라, 우리 지금 북한이랑 전쟁 중이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 군사를 지금 너희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빈집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압박이 가해지니까 어때요? 이제 러시아 쪽인,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러시아 쪽이랑 좀 약간 좀 관계가 조금 깊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지금 한미 군사 훈련하는 거 이거 명백한 뭐예요?
연합훈련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전쟁을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치룰 것 같처럼 이렇게 뭔가 긴장감을 고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과의 이런 한미적인 군사 연합 이런 부분은 좀 살짝 좀 거리가 이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뭔가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저는 차라리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고 중국과 대만과의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어디서든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섹터를 좀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섹터를 찾으면 에너지 섹터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에너지 믹스를 좀 속도내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믹스가 뭡니까? 결국에는 석유 쪽으로 원유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이런 화학 관련된 뭐죠? 그 화석 연료를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화석 연료를 빠르게 조금 줄이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쪽으로 우리가 빨리 방향을 전환하자.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너지 위기 속에서 대형 원전이나 SMR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 관련된 소식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도 원전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 순위 상위 종목으로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들도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생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늘립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 이런 부분들 늘리면서 또 ESS에 대한 이런 기대감 늘릴 거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정부 정책들 나오기 시작하겠죠. 바이오 연료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석유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에 예? 뭐 최근에는 무슨 비닐봉투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뭐 이것저것 뭐 들어가는 게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석유 쪽에서 공급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의존하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고 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서 가장 팩트고 핵심이 되는 거는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이전에도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주가 차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입장하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쪽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주나 원전 관련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석유를 어느 정도 탈피하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찾아가지고 브리핑을 해드리겠다. 여기 밑에 QR코드 밑에 나와 있죠. 이쪽으로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면 정보들 많이 공유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슈는 이슈대로 좀 체크를 했고 원래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돼서 설명을 좀 길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는 지수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구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구간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이런 거 뭐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여기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들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수익률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할 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률을 보였구나. 와, 이 전문가 수익 대박 터뜨렸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공략일을 보세요. 방송일 기준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방송일 기준으로 어떤 테마, 어떤 섹터로 공략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워낙에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무슨 종목을 공략해도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조정받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증권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든 뭐 애널리스트가 됐든 뭐 여러 지금 투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경제 방송에서 막 이런저런 종목을 많이 공략을 하죠. 그런 종목들이 100%다 올라가나요? 90% 70% 올라가나요? 아니요.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그만큼 섹터는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쪽 섹터로 공략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되려 그쪽 섹터가 무너지면서 다른 엉뚱한 섹터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섹터를 고르는 것도 결국엔 전문가의 능력이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포트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급작스럽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도 공략을 하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인데요. 금양 그린파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근래에 금양 그린파워 관련된 공략 모멘텀을 브리핑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시장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금양 그린파워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호재성 이슈로 상승할 것이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ESS라든지 뭔가 에너지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이게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되면서 거래량 좀만 더 들어오면요, 엄청난 슈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이 이제 앱클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앱클론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해서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50%가 넘게 상승이 나왔죠. 고점 대비했을 때. 근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좀 한번 봐보세요. 이 종목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다 할 이유가 있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고요. 근데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유한 종목만 유별나게 동종업계 관련된 종목들은 다 버티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떨어져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악재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 일제히 빠져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애들 올해 2026년에 뭐 임상시험에 대한 그 개발 소식이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기대감을 받았던 애들 전부 다 막 무르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억지로 지금 일부러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잡아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은요, 결국엔 우리가 모아가야 됩니다. 4월에서 5월에 가장 큰 빅 이벤트를 다루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제약바이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2월, 3월부터 미리 좀 포트를 담아야 된다. 미리미리 좀 담아놔야 된다. 근데 주가가 막 무너지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악재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괜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를 일부러 떨구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 강력한 상승 재료라든지 테마적으로 이제 뭔가 강력한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한쪽 섹터로만 딱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막 밀어 올리는 약간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앱클론은 50% 상승이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구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DLNC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원전이라고 하면 원전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이미 주가가 너무 초급등으로 이어져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딱 말씀드렸던 게, 원전을 건설하는 회사는 왜 사람들이 왜 체크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 저에게 뭐 예를 들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원전주라고 하면 가장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이 있겠죠. 근데 그 종목 말고 다 물어보는 게, 원전 하면은 원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만 이렇게 찾는데 아니요. 원전이 이제 갈 만한 종목들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 정말 싼 가격에 저점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종목, 우린 이런 걸 분석해야죠.
그랬을 때 제가 원정 건설주로 DLNC가 관련주로 뽑혀 있는데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또는 우리 이제 그 삼성물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소형 원전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건설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LNC가 소형 원전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해요. 막 올라갑니다.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뭐 이것저것 다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오르다 못해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안 돼 버리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통제가 돼 버리니까 이 중동에서 넘어오는 원유를 받아야 되는데 원유 자체를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통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렇게 끊겨버리면 이 산업 전체가 마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압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WCP 2차전지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략한 시기가 이제 1월 29일이에요. 1월 29일 날에 공략했다니까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석유화학이고 뭐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근데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분명히 제가 흥구석유랑 이런 종목들 공략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반드시 부각된다. 미국이 괜히 군사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트럼프는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실현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놈이다가 아니라 그런 대통령이다 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런 대통령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나중에 돼요? 이제 중동과의 그런 전쟁이 이렇게 생긴다면 에너지를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돗자리 까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또 오고요. 2차전지 관련된 장비, 전고체 관련된 장비 이런 쪽으로 수혜가 당연히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WCP요. 이것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고 주목을 더 받기 시작하죠. 2차 전지 쪽으로 기대감 좀 더 반영되죠. 더 갑니다. 왜 제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밀려 내려가는 종목을 왜 괜히 공략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WCP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체크하고 싶다. 그럼 나는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갖고 싶다.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공략 관련된 영상을 좀 남겨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하나비전입니다. 최근에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가 얘네들 슈팅하기 너무 좋은 차트로 좀 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막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찬스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밀리니까 와, 이 종목 괜히 담았네가 아니라 이 종목은 그러면 정확하게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신호와 패턴, 모멘텀, 재료, 이슈 이런 게 다 포착이 되면 나는 얘는 진짜 강력하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로의 찬스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나온다. 근데 바닥 구간에서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려고 하는 추가 모멘텀이 체크가 된다. 그러면 비중 좀 크게 늘리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예요. 자, 펄어비스를 잡은 구간도 보시면 야,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펄어비스를 공략했을 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게임주 좀 봅시다. 게임주 좀. 우리 게임주 올해 2026년도 안으로 게임주 한번 주가 모멘텀 체크되면서 이제 강하게 반등 한번 체크 안 되면 제가 어떻게 뭐 주식을 그만두든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손에다 뭐 한다라고도 얘기했죠. 자, 근데 그만큼 제가 뭐를 얘기하냐면 게임주 쪽으로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게 시장의 소외가 너무 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체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붉은 보석 관련돼서 게임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터질 때쯤 되면 붉은 보석 출시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놔두고는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펄어비스 말씀드리면서 공략해야 되는 종목 뭐라고 했냐면요. NC소프트 좀 보세요. NC소프트 우리가 중장기로 가지고 가기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NC소프트요.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얘는 차트 한번 사고 한번 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 박스 구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일수록 정말 그 서러움에 북받쳐서 한번 터집니다. 지금 NC소프트가 그런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NC소프트는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NC소프트 CEO 택진형 있죠. 택진형 한 번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뭔가 지금 최근에는 뭐 리니지 클래식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금 클래식 샵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정말 비싸게 팝니다. 뭐 몇만 원씩 해서 이렇게 팔아요. 근데 이게 우리 또 K 아재들 있죠. K 아재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국민 아재들이 리니지 게임 그거 하나로 이 NC소프트를 다시 한 번 더 살려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NC소프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NC소프트 관련된 투자 포인트가 좀 궁금하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 RFHIC입니다. 일단 RFHIC를 잡은 구간이 여기 구간인데, 지금 차트로 보면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잡았구나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잡았을 때 당시 이 자리가 고점이었습니다. 최고점이었죠. 이 고점 구간을 분명히 넘길 것이다. 2026년 1월 달에 고점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더 이상 얘를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못 잡는 구간이 와버렸죠. 근데 제가 RFHIC 관련돼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죠? 더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더 간다에 저는 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작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에서 11월 이쯤부터 제가 뭐라고 하냐면, RFHIC를 비롯해서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잡아두지 않으면, 지금부터 비중 모아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못 잡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언제예요? 2026년 상반기 안으로 무조건 터진다. 재료가 너무 많잖아요.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도 있죠. 뭐 AI 관련된 이슈도 있죠. 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월 11월 달에 젠순왕이 노키아인가요? 뭐 거기 뭐 통신 회사에다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제가 그때도 이거 통신 장비지, 이거 돈 되니까 투자하지, 돈 안 되는 거 투자 안 한다. 기업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인간보다 침팬지가 돈 잘 번다고 침팬지 고용한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대감 몰고 간다라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상반기 안으로 결정이 나왔고,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나온다. 근데 주가가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땡큐지만 조정을 크게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RFHIC를 비롯한 모든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향후 한두 달 안으로는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방금 공략해드리는 뭐 리뷰 종목들 말고도요, 제가 뭐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도 말고 개별적으로 따로 종목을 공유해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 체크해드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받아보시려면 일단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장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종목들 막 많이 공유해드리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참여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많은 활동과 참여를 해주시면 그만큼 많은 정보와 기술들을 공유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차트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이 차트 교육은요, 그냥 대충 어설프게 뭐 그냥 책으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차트 교육이 아니라 실전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차트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눈높이예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한 주식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했는지 거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수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뭐 이런 저런 뭐 전문적인 용어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린이 분들은요. 뭔 말이야. 네 아는 거 떠들면서 네 혼자 신나게 떠들면 뭐하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해되시죠? 라고 하면 네. 이해되시죠? 네. 그냥 이러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또 최대한 또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드린다는 거 약속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슈나 자세한 분석 내용들 브리핑해 드리는 거 계속적으로 어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2부에 공략하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황 선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입니다. 일단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 시즌이었죠. 여름 시즌에 제가 2차 전지 관련돼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025년 하반기에 2차 전지 담는 사람 우리 하반기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곡소리 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연말 진짜 끝날 무렵쯤 됐을 때부터 이제 연초까지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 뭐 ESS에 대한 뭐 매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주목되면서 하반기부터 조금 살아나나 이렇게 싶었는데 작년 2025년 제가 상반기부터 시작했을 때는 계속 2차 전지 담으면 쪽박 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도 2차 전지 WCP나 뭐 나인테크나 뭐 여러 가지 종목도 공략해 드릴 때도 분명히 이제 2차 전지 삼성 SDI나 뭐 다른 종목도 많이 공략했죠. ESS 관련 쪽으로도.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수익이 나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이제 투자를 해야 돼. 국내 증시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거는요. 투자에 대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는데 그 투자의 시기와 타이밍을 못 잡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지금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국제 유가가 상승합니다. 최근에 뭐 가장 가파르게 뭐 리스크가 막 터질 때는 막 119달러까지 막 상승했어요. 최근에는 뭐 100달러를 돌파해서 좀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지금 100달러를 좀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조만간 이제 115달러를 이제 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진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150달러고 140달러고 130달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국제유가가 이만큼 올라요. 100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하냐 못하냐인데 이미 벌써 체감해버렸죠.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벌써 1,900원 휘발유가 1,900원, 경유도 1,900원대를 돌파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1,800원대에 이제 중후반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1,600원, 1,700원대에서 막 100원, 200원씩 이렇게 오른다라는 게 이 말이 되나?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 물가에서도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 산업 물가에서도 이미 체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폴리에틸렌이 뭐니 해가지고 지금 비닐봉다리 지금 쓰레기 봉투 못 만든다고 지금 난리죠. 그래서 싸제기 막으려고 당분간은 검정 비닐도 받겠다. 지역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그냥 우리 달리는 자동차에다가 내연기관의 자동차에다가 주유하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재료, 뭐 이런 펜도 있고 뭐 휴대폰도 만들고 뭐 할 때 다 석유화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에너지,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사용하거나 이런 뭐 우리가 뭐죠? 뭐 비행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애들만 이제 석유를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 그만큼 석유화학 관련돼서는 이제 뭐 부족하거나 뭔가 물량이 좀 약간 딸리거나 약간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유가 상승하는데 가장 크게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물가. 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제롬 파월도 약간 손 이렇게 좀 말고 있는데 퇴임하기 전까지는 자리 물려주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영향 계속 주다가 이렇게 말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빼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국제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요가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수요를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금 다시 늘고 있어요. 보조금이 다시 는다라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기차 판매가 어때요? 전기차의 가격을 지금 인하시키고 있어요.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점점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부품을 조금 더 싸구려를 쓸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자,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료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당연히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현대차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기아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기아에서 EV 모델이 얼만큼 판매가 됐다. 해외로 얼만큼 수출이 됐다. 현대차에서 나오는 아이오닉이 얼마나 수출이 됐다. 얼마나 판매가 됐다. 이 데이터가 딱 이렇게 나오죠. 2차 전지 또 가요. 그러면 재료가 그거라니까요. 얘네들 판매되는 거 전기차 보조금 정부에서 어떻게 더 확대하겠다.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 쪽으로 이렇게 너무 몰려가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 우리가 수요를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전기차 충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우리가 많이 적극적으로 확대해볼게.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볼게. 이 얘기 나오면 올라간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2차 전지를 일단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시장에 지금 떠도는 재료가 2차 전지 관련돼서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또 오늘도 시장을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은 시장을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합류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같이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쪽 관련된 종목을 많이 공략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갈 거고 실적은 어떻고요.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해야 되는 모멘텀은 이겁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뭐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은 자료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리포트 작성해가지고 다 보내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투자 결정하셔야죠.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좀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은요. 항상 어느 정도 그런 부응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2차 전지는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생겨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은요. 리튬 가격. 2차 전지 하면 그래도 소재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소재, 리튬 가격이 바닥을 쳤나?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리튬 가격 이제 드디어 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오는가? 이런 기대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는 LNF라는 기업이 어땠다? 리튬 가격 상승에 실적이 반등이 기대된다. 이렇게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해요. 뭐랄까요? 소재가 얘네들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쪽에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리튬 가격 지금 차트죠. 제가 지난달에도 리튬 가격 차트를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4년도에 있을 차트예요. 2024년도에 지금 한참 떨어지고 있었을 때 가격이거든요. 근데 2025년도 언제죠? 2025년 5월에 가장 낮은 저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도부터 2025년도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제일 먼저 리튬 포워스, 하이드로 리튬, 리튬 관련된 리튬 이름 들어간 애들 일단 올라가고요. 그 외에도 리튬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양극화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은 애들, 2차전지 소재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반등하는 애들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2차전지 소재가 지금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리튬, 가장 핵심이 되는 리튬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이슈만 일단 체크하셔도 모멘텀이 체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 제가 지금 작성을 해봤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집중되는 기관의 매수세라고 합니다. 기관의 매수세. 이게 뭡니까? 기관이 2차전지 쪽으로 매수합니다. 오늘도 기관이 매도했거든요. 오늘도 기관이 매도하는 시장이었어요. 순매도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기관이 또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뭔가 원전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쪽을 좀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자금을 그냥 2차전지 이제 오를 때 됐으니까 이제 매수해야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그런 물량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뭔가 어떤 모멘텀이 체크가 됐거나 거기에 대한 우리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게 잡혔을 때 딱 길이 내비게이션으로 딱 길이 2차전지 오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딱 길을 안내를 해줬어. 그때 기관도 매수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있었다. 그 종목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투자 좀 수급들 한번 체크해보세요. 기관 엄청나게 담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괜히 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데이터 센터나 로봇, ESS 등의 다양한 배터리가 활용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여러 산업군에서 배터리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전에 우리가 배터리 쓸 때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기 말고는 뭐 배터리 쓰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전기차를 제외하고 없었죠. 근데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AI 시장이 늘어나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ESS나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대요. 그것도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로봇 등딱지에다가 로봇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게 또 이제 배터리잖아요. 그 배터리 이제 등딱지로 이제 넣어놓고 이제 로봇이 막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이제 널리 보급이 될 게 또 이제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ESS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여기 시장이 엄청나게 거대해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싶은 쪽에 뭐가 주 사업으로 될 것이냐? 배터리요, 배터리. 아셨죠? 배터리가 기본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고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하반기쯤이 되겠죠. 하반기쯤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계속 주목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공략했었던 한농화성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주목되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중동 전쟁이나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피난처가 바로 2차전지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에는 반드시 이 ESS나 재생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다 배터리, 2차 전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다양해지잖아요. 수요 공급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은 폭넓게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급등 이후에 낙폭 과대 종목이에요. 이렇게 초급등을 했다가 정말 이만큼 떨어지고 정말 이 최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자, 그런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공략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 종목은요. 아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것저것 정리해가지고 뭐 포인트 잡아드린다고 해봐야 어차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기업인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할 건데요.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재 기업이죠, 소재.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되겠고요. 국내 최초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 국산화를 성공했다.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로 가장 첫 번째로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국산화를 성공했다. 이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적자였어요. 원래 적자였는데 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을 때 이 주가의 탄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자 지속하다가 흑자로 전환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실적 재무제표 보자마자 우와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실적표 보자마자 작년 하반기 이제 3분기 실적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종목의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해요. 2차 전지는요,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 기대감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 배팅 이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품이 너무 껴있다. 실적이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 근데 이 기업 실적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죠. 기대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와 올라간다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일단 차트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을 딛고 나서요. 작년 하반기쯤부터 강력하게 ESS에 대한 이슈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 이제 좋아질 거야. 좋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정을 받아요. 근데 패턴 자체가 조정폭이 그렇게 심한 단계는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공략하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비중 담아가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하시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2차 전지 히든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소재 기업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가전제품이나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영역에서 빠른 확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계속 거라 너희 돈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확장을 좀 해볼게 이런 기업이죠. 사업 확장. 자, 그리고 제일 팩트는요. 어쨌든 돈 된다고 하면 사업 확장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낙폭 과대 이후 바닥자리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제일 팩트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세요. 이 차트입니다. 자, 일단은 낙폭 과대예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죠. 저는 이런 미끄럼틀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도 어디 좀 가면요, 놀이터 가면은 미끄럼틀은 아주 기본적으로 탔어요. 겨울마다 눈썰매 이런 거 좀 자주 타고요. 근데 이렇게 쭉 무너졌다가 바닥에서 역배열이죠. 자, 이 구간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정배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자, 이런 것 좀 모르시면요, 이거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 관련돼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이런 관련된 교육해드리겠고요. 역배열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X자 크로스되면서 이제 우상향 패턴이 그려지죠. 얘는요. 여기에서 못해도 3분의 2 떨어진 거에 낙폭에 보인 거에 3분의 2 정도만 올라가도 몇 프로죠? 정확하게 계산 안 했는데 일단 최소 100% 이상은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길을 모아가고 거래량이 쌓이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쌓였었다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바닥 구간을 터치하고 점점 우상향하면서 이동 평균선 모아가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해요.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세력들은요 이런 자리 너무 잘 매집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차트 왔을 때 거래량이 늘면은 뭐야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 패턴 찾아낸 거고요. 이거 몇 달 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2차 전지 쪽으로 뭐 하나 올라가면 얘 간다. 얘 이제 뭔가 거래량 하나만 포착되면, 모멘텀 하나만 포착되면 이거 바로 방송에 공략하겠다. 근데 모멘텀 체크됐죠? 거래량이 이제 남은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분할적으로 매수하고 손저가를 정확하게 딱 잡아놓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냐? 어쨌든 우리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슈, 뭐 분석, 뭐 차트 교육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차트 교육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박스권 패턴에서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이 박스 구간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얘네들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왜 나오는지, 이게 진짜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들이. 이때마다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놓치지 마시라고 차트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HPSP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들이 나와요. 쭉 내려오고 있다가 이동평균선 역배열에서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매수 심리가 반영돼요. 이 당시에 반도체 쪽으로 모든 재료가 다 쏠릴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모멘텀이 분명히 체크될 때 차트도 나온다라는 거고, 다음 패턴을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2부 종목에서도 낙폭화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패턴이에요. 무너지는데 바닥을 만들어요. 바닥을 만드는데 장기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고 했죠. 이 추세에서 거래량이 막 집중될 때가 있어요. 윗꼬리 달면서 막 거래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력들이 매집하는 신호예요. 신호.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호를 포착해서 우리가 급등하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인 조정을 계속 받아요. 박스 구간에서 가격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이런 패턴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패턴에서 이 저항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뭐 어떻게 돼요? 반도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사업에 대한 이 기대감이 막 반영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이게 차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공략 종목이 바로 그런 자리가 왔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슈, 즉 시장의 관심사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뭐 계속 무너지기 바쁜 그런 시장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사 모으고 외국인이 사 모으고 개인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그 섹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종목,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요, 충분한 낙폭에서 바닥을 충분히 체크했고 아무리 하락장이 와봐라 난 절대 안 무너진다, 바닥을 완벽하게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얘 무너지면 이제 시장이 이제 뭐 풍비 박살 나지 않는 이상 얘 안 무너져요. 이미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미사일 쏘고 뭐 하고 뭐 민간인 피해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주가를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제가 공략하는 종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오늘 공략하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공개하고 내일 제가 장중에 공략 영상을 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이제 투자 고지가 나옵니다. 투자 고지가 나오면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